여기. 아, 네. 닮았다. 자, 선생님께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형이 이제 13년 차로 일하고 있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저는 10년 차로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사인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대화의 절반 이상은 좀 안 좋은 이야기다 보니까 특히 제가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초에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라고 미혼모 분께서 아이 시신을 제부도에 있는 산에다가 유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기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어머나. 본인이 임신한지 모르고 병원에 오셨던 분이 알고 보니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응급하게 태어난 경우에는 얘가 몇 주인지 산전에 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좀 불안은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셨다는 것 자체로도 과연 이제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런 기사를 접했고, 한 3년 전쯤에 이제 제가 어떤 아이를 진료를 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신고한 거를 신분을 노출을 해버렸고, 저는 이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제 가족의 안전을 위협을 받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옆에 형님은? 저는 이제 남자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당직을 서고 있고, 이제 분만장에서 이제 산모가 많이 아파하셔서 저는 이제 빨리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아저씨는 나가요 이러면서 저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어머. 또 이제 제가 전문의를 결국에 따고 나서 분만 전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임신과 출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궁이 파열이 돼서, 그때 이제 다행히도 정말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받아줘서 산모 아기가 건강하게 잘 분만을 했었는데, 1분 1초가 정말 그 촉각을 다루는 사안인데, 멀리 있는 병원밖에 자리가 없어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선배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이미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있는. 산부인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임신이랑 출산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산부인과의 산과에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부인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암 이쪽에 부인암 환자분들을 이제 보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일을 바꿔서 암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한 달에 한두 분씩 정도는 이제 말기암 환자에게 이제 호스피스 치료나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사망 선고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감정도 좀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사라는 게 사실 아픈 거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런 일도 하는 거지만, 죽음이란 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저도 제 자신도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은 그 힘들지 않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큽니다. 선생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진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해서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 방송 봐보세요. 제가 어떤 조크를 딱 할 때 선생님 두 분이 되게 해와 달처럼 웃으시거든요. 네. 그게 되게 햇님 달님 같아요. 누가 햇님인지는 얼굴 크기를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바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각하게 얘기하실 때 그 표정하고 햇님 달님처럼 웃으실 때 여기 에너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렇게 햇님 달님처럼 웃을 수 있는 어떤 그걸 삶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웃게 하고 나한테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나만의 그것을.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환자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사람을 살리려면 선생님이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살리게 하는 게 뭐지? 나를 이렇게 햇님처럼 에너지 나오게 하는 게 뭐지? 근데 어느 날 강연을 갔는데 가톨릭 재단이었어요. 원장님이 수녀님이시더라고요. 끝나고 키가 너무 작고 정말 몸이 호리호리하신데 수녀님 옷을 입으시고 저한테 오더니 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좋았고 제가 식사 모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기도 시간 이런 말 잘 좀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되게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전율을 돋을 만큼의 무언가를 배웠어요. 병원이 꽤 크더라고요. 병원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순간 전율로 느끼겠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의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거나 권력에 있는 누가 오거나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자기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 사람들을 살리려면요, 선생님들만의 기도의 시간이 무조건 강추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기도냐면 그거 끝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려고 할 때 좋아요? 먹고 나서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좋죠. 네. 운동은 하려고 할 때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지. 하고 나서가 좋지. 맞지. 하려고 할 땐 그게 좋지 않죠. 하려고 할 때는 모든 핑계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뭐가 인간 몸에 좋은 거냐면요,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거래요. 필라테스 하러 갈 때는 가려고 할 때 좋지 않고 하려고 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막 아파. 근데 끝나고 샤워하고 탁 이렇게 나오면 탁 이게 뭐가 근육도 풀려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꼬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딱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기도예요. 하고 나서 끝나고 좋은 거. 운동이든 산책이든 책을 읽는 거든.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자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면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나의 기도가 그거였구나. 난 그거를 할 때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힘도 좀 얻는구나. 어떠세요? 저는 술이 기도였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술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때는 그거를 잠깐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20대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도빨이 있었는데 30대 넘어가니까 다음 날이 너무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제 저도 살도 많이 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가 평소에 받고 있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조금 잊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누군가를 살리는 게 직업이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 자기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무언가가 들어와도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